자,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 분석을 해볼게요. 한동안 2차전지 주식 분석하느라고 환율 분석에 소홀히 했었죠. 지난 7월에 나온 환율 하락을 정확하게 맞춰냈는지, 또 이번 주 들어 나오고 있는 환율 반등을 미리 경고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분석을 했던 게 6월 28일이었어요. 당시 환율은 1270원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쭉 올라가서 1310원대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술사의 시장 읽기, 이거는 제 블로그 이름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29일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검은 선이 이대로 내려가 준다면, 여기 검은 선이요, 요 며칠 나온 환율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에 그치게 된다. 일단 오늘도 중립 자세를 취한다. 지금은 위든 아래든 선뜻 어느 한쪽을 택하기 힘들다. 다음날 6월 28일 결국 두 개 선의 방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고 필자로 하여금 중립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해야 어느 한쪽 방향을 콕 집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여기서 잠깐 제 환율 분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검은 선, 파란 선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체결되는 틱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만의 산식으로 가공해요. 그러면 체결 가격에 수반되는 거래량에 따라 환율의 추세 방향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환율의 가격 변동성이라고 부르고요. 분석 시점의 환율 추세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또 그 강도가 센지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에 환율 분석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 정확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단 일반인 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달러 환율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오로지 유료 데이터 단말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7월 달에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7월 3일 마술사의 시장 읽기 후원자용글. 후원자용글이 뭐냐면 저에게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일종의 비공개 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분석, 코스닥 분석, 미국 주식시장 분석,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삼성전자 주가 분석, 비트코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후원해 주실 경우에 지금과 같은 월초가 제일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후원해 주셔야 월초부터 월말까지 후원 혜택을 오롯이 누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놨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빠졌고요. 환율이 오르거나 말거나 필자는 두 개 선만 볼 뿐이다. 검은 선이 상승하지 않는 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죠. 환율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기울었다고 말씀드리긴 힘들다.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중립 의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환율 상승 추세 확정에 필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7월 3일 당시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7월로 넘어가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했느냐? 7월 4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선이 내려가는 한 환율 추세 상승 쪽은 절대 아니다. 7월 10일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필자는 뚜렷한 의견을 낼 수 없고 이는 결국 환율이 천방지축,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뜻이다. 오늘장 초반에는 6원 가까이 빠졌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됐다는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지금은 매수와 매도 세력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 게 장땡이다. 7월 11일 환율은 절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없다. 파란 선의 하락이 언제 나와주느냐가 중요할 듯 싶다. 12일 환율이 올라가기 힘든 구조다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마침내 7월 13일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파란 선은 새색시 마냥 고개를 살포시 숙였다. 요 꼬다리가 확 미끄러졌어요. 드디어 두 개 선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게 됐다. 이미 검은 선은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환율의 추세는 이제 본격적인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날 환율이 개파락을 했고요. 계속 약세 추세를 보일 것이다. 설령 많이 내려가진 못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계속 환율 약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7월 18일 검은 선과 파란 선의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환율의 추세는 여전히 아래쪽이다. 두 개 선 중 어느 하나가 삐딱선을 탈 때까지는 하락 입장을 유지할 생각이다. 그리고 7월 20일 환율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저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거나 말거나 두 개 선은 하락을 이어갔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미끄러지고 있었죠. 환율이 올라가도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는 뜻. 환율의 추세는 여전히 아래쪽이다. 진짜 데드캣 바운스였을까요? 예, 맞았어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말씀, 환율이 많이 내려갈 순 없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거는 더 힘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26일까지 저는 추세 하락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7월 27일에 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던 검은 선의 꼬투리가 올라갔다는 건 추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와 버렸습니다. 반면에 파란 선은 하락했으니까 두 개 선의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추세 하락 의견을 걷어들인다. 다시 중립 의견으로 돌아가서 두 개 선의 방향이 일치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7월 28일이 됐어요. 요때 상황만 가지고 환율의 추세 반전을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율이 0.7원 빠졌는데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환율의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조짐이 포착됐다는 게 중요하다. 과연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필자의 분석을 보시는 여러분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선이다. 검은 선은 현재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다. 오늘 더 올라왔음. 이런 와중에 파란 선마저 하락세가 무뎌지고 있고 조만간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롱 신호가 된다. 두 개 선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던 추세 하락 이견은 목요일자로 접는다고 말씀드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율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내면에서는 추세 반전 확률이 스멀스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그 이후 어제까지 8월 3일까지 환율은 1,300원대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의 의견은 뭘까요? 참고로 이 영상이 8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3일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은 선은 이제 완전한 상승 궤도에 돌아섰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파란 선만 도와준다면 환율의 상승폭은 무지막지하게 커질 것이다. 파란 선의 협조가 없다면 고만고만한 상승세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환율 하락 추세는 전혀 아니다. 여기 파란 선 끝부분을 보시면요. 조금 내려오는 듯 하다가 지금 거의 평행선을 굼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검은 선이 이렇게 탄탄한 상승 궤적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파란 선의 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주기라도 한다면 저는 환율의 상승폭이 무조건 커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파란 선이 하락을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인 상승 추세고요. 뭔가 대빵 상승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파란 선이 쭉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분석이 있죠. 바로 달러 수급 분석입니다. 먼저 연주색 선은 국내 은행들의 달러 수급을 나타내는데 왼쪽에 있는 게 6월 28일 당시의 수급, 그리고 오른쪽 게 8월 3일 기준 수급입니다. 6월 28일 이후 부분을 보시면 연주색 선이 쭉 내려왔죠. 이거는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내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미끄러졌죠. 우리가 잘 아는 1,300원 이탈, 1,270원, 1,26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쭉 빠지던 연주색 선이 8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역시 1,300원대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죠.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달러 사자 주문이 밀려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 턱없이 낮은 상황이죠. 저는요, 일종의 이 수급 지지선, 저항선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에 머물러 있는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요가 요 선을 팍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환율의 소극적인 상승 추세다 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후원자용 글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빨간 선을 살펴보죠. 빨간 선은 역외 해치펀드의 수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살펴봤던 연주색 선,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요는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살펴보려는 빨간 선, 이거는 조연 역할을 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연을 따라서 조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환율의 추세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서 최근 상황을 살펴보죠. 6월 28일 이후 상황이 여기고요. 7월이 돼서도 평행선을 그리다가 월 중간에 한 단계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주연 역할, 즉 국내 은행 수요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환율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빨간 선은 다시 예전 위치를 회복을 한 다음에 8월이 되자마자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즉 주연과 조연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1,300원대 노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보너스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게 환율의 초장기 변동성 그래프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게 그냥 환율의 장기 변동성 그래프입니다. 왜 보여드리냐면 제 환율 분석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이 그래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 검은 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선이 여기서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스무스하게 내려왔죠. 이거는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연두색 선과 빨간 선의 궤적에 집중을 해주세요. 연두색 선은 삼성전자 큰손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빨간 선은요,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국내 개미들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죠? 검은 선이 고점을 찍고 스무스하게 내려갈 때 연두색 선은 반대로 약간 하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천장권까지 쭉 올라갔죠. 즉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삼성전자를 마구마구 사들였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였느냐? 여기 고점이 대략 작년 10월 전후였고요. 그때부터 큰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집을 하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최근에는 기류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냥 장기 변동성에서 검은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이 얘기는 초장기 검은 선도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손 수급에서 이미 균열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요 연두색 선이 고점부에서 슬며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올해 7월 중순 아니면은 초순부터입니다. 역시 이때부터의 삼성전자 주가 궤적을 확인해 보세요. 큰손들이 이렇게 내다 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환율의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달러가 강세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검은 선은 다음에 보여드릴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위치가 올라갔을 거고요. 초장기 변동성, 검은 선 역시 바닥을 찍고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큰손 수급 그래프는 훨씬 더 낮아졌을 거고요. 이와 대척점에 서 있는 개인들은 뭣도 모르고 주식을 마구마구 싸다고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물론이고 국내 주식시장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분석 그리고 의견은 8월 3일 기준이라는 점, 가격 변동성 분석을 해봤더니 검은 선은 이미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오로지 파란 선의 선택만 남았다. 수급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달러 매수세가 스멀스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볼게요. 7월과 같은 추세 급락 가능성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저는 한 1에서 2%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 상승 쪽이긴 하나 1310원대 한 발 더 나아가서 1320원대까지 쭉 치고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요가요, 일종의 지지선 라인을 팍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 두 번째, 단기 가격 변동성인 파란선이 고개를 팍 쳐 들어줘야 돼요. 즉 지금은 소극적인 상승 추세일 뿐이지 대빵 적극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해드리는 환율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